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오후장 투자 전략을 책임져드릴 증시 오늘간을 시작하겠습니다. CPI 물가 압박에 대로 인해서 시장이 억눌려 있었다가 오늘은 확인한 이후에 과감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미증시의 신고가 랠리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양시장 현재 빨간불로 화답해주고 있는데요. 코스피 오전보다는 상승폭이 조금은 줄어들었다라는 게 아쉽긴 합니다만 0.85%가량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2,753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탄력도가 더 크죠. 현재 한 1,000여 개 가까운 종목들이 올라주고 있는데 현재장 1% 안팎의 오름세 속에 870선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시장 안에서 대장주가 사라졌던 지난 거래일이었다면 오늘은 모두 다 복귀를 했습니다. 반도체주, 바이오주들의 빨간불, 여기 더불어서 실적이 잘 나오는 화장품주들도 받쳐주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는 무엇인지 이슈를 추적해 보도록 하죠. 오늘도 김대중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코스피 코스닥의 흐름을 봤을 때 어떤 느낌 받으셨는지 저희 다행히도 연휴 동안에 악재가 아닌 호재가 나왔다라는 거에 좀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거래소는 이제 고점에 대한 매물 소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요. 네. 특히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발전되면서 시장의 움직임이 진행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CPI가 좋아서 시장이 움직인다. 이런 각도에서 시장 접근보다는 왜 올랐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판단해서 시장에 접근하는 게 가장 중요한 선 대목에서의 투자 대응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미국 시장 잠깐만 읽어갈게요. 지난 4월 24일 날 미국의 PMI가 나왔어요. 이때 서비스업 쪽에서의 PMI 지수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고용이 낮아지고 있다는 신호였죠. 그 고용이 낮아진다는 것은 임금 상승률이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5월로 넘어서서 미국에서 실업률이 나왔죠. 그리고 비농업 부분에서의 데이터도 나왔습니다. 이때에도 실업률이 3.9%이고 비농 부분도 취업자 수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재무부에서 채권 시장에 대해서 바이백을 실현했습니다. 채권을 되사주겠다는 거죠. 금리 인하 효과, 유동성 공급하고 똑같은 효과입니다. 그리고 나서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었죠. 소비자 물가지수 데이터 측면에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상치 수준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에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된다면 일단 주택 부분 안정돼 있고요. 다만 소매 판매 부분에서 소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연준에서 판단할 때 우리 경제가 고용이 위축되고 소비가 줄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를 살려야 되겠다는 연준의 의도를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리 인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연준에서는 경기 부양에 대한 기업 친화적, 주시장 친화적 내용의 발표들을 계속 내놓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장의 전체적인 큰 흐름은 긍정적으로 판단해도 된다는 최근 미국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지표와 발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장은 앞으로 좋을 것이다. 흔들림이 있어도 그 흔들림에 뇌동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지점에서의 내용입니다. 네, 시장의 흔들림에 우리가 동요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의견입니다. 실제로 오늘 장에 또 증시 낙관론들이 커지고 있고요. 지금 미국에서도 국채금리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다시 말해 위험 자산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졌다라는 거겠죠. 국내 증시의 매력도 어떤지 오늘의 이슈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대장주가 돌아와 줬습니다. 반도체주들이 오늘 장 빨간불을 켜고 있고 장 초반에 SK하이닉스가 4% 넘는 급등을 보여줬죠. 이와 함께 바이오주들도 꿈틀거리고 있는데 첫 번째, 진짜 현구간 반도체주 믿고 투자해봐도 괜찮은지 실체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죠. 오늘 KB증권의 리포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찾아올 반도체 시간이라는 리포트가 발간이 됐어요. 이 엔비디아의 HBM에 가장 먼저 주목을 하고 있죠. 일단 삼성전자가 HBM3 이와 관련해서 엔비디아의 그 테스트를 통과했냐 마냐 여러 가지들 설들이 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건 중장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아직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 시장 흐름에 집중을 하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동시 수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금 엔비디아에서 퍼스트 업체인 SK하이닉스의 HBM을 보죠. 2024년에 SK하이닉스의 HBM 매출은 전체 D램 매출의 3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고요. 이 HBM 출하 증가에 따라서 평균 판매 단가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D램의 평균 판매 단가는 지금 한 40%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낸드 역시도 평균 판매 단가가 60%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가오는 2분기 추정 영업이익은 4조 3천억 원으로 6년여 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약간 의견이 나뉘어지는데요. 그래도 KB증권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상반기에 지금 말이 많은 그 HBM3E와 관련해서 품질을 승인받은 이후에 하반기 출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현재 그 북미 GPU 업체들과 계약한 건수만 따지고 봤을 때에도 올 한 해 이 HBM3 출하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70%, 2배 정도 늘어났고요. 전체 HBM 출하량의 7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크게 우려하지 말자, 다시 찾아올 반도체 시간이다라는 리포트가 나왔고요. 또 하반기에 AI 수요가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데 김대중 대표님, 네. 오늘장 반도체주들이 올라주고 있고요. 네. 확실히 시장은 아직은 삼성전자는 좀 두고 보자. 네. SK하이닉스가 더 믿을만하다라고 주가로 화답해 주는 것 같아요. 오늘 반도체주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까지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는? 네. 네. 제가 2, 3주 전부터 이 시간에 나와서 반도체에 대한 전반의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반도체 업종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앞으로 추가로 움직일 가능성에 룸이 남아있지만 소부장단에서 종목들은 아직까지 움직일 만한 상황에서의 여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보자는 측면에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 그 업종 간 섹터 간의 움직임에서 특징적 주요한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먼저 지수를 끌어주고 주가 움직임이 나서 그리고 시차를 두고 소부장이 움직입니다. 전기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 하단에 있는 PCB라든가 부품이라든가 장비, 소재 같은 종목들이 먼저 움직이고 그리고 전기전자 큰 주식들, LG전자, 삼성전기 같은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자동차는 완성체 자동차 업체들이 움직이고 부품업체들이 움직이죠. 그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반도체의 흐름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좀 더 올라가야 소부장이 갈 수가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부장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의 시장 접근을 하신다고 한다면 네. 시기를 조금만 기다렸다가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 정도 선에서 고점 돌파하고 삼성전자가 제자리를 잡고 하이닉스가 완전하게 고점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났을 때 그때 시장에서의 매기가 소부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부장은 다음 주 정도에 한번 바라보자.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부장 관련주들은 조금 더 시그널을 확인해 보고 접근하는 게 어떻겠느냐, 여유를 갖자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던 게요. 네. 사실 저희 연휴 이전과 연휴 이후 오늘장의 시장 흐름을 놓고 봤을 때 반도체주의 펀더멘탈에 있어서 변한 건 없어요. 이미 좋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왜 지난주부터 한 주 정도 반도체주들이 힘을 못 썼던 걸까? 그게 단순히 CPI에 대한 우려 때문인 걸까? 아니면 삼성전자의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 때문에 투자 심리가 악화된 걸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삼성전자 여러 가지 이야기라기보다는 최근 삼성전자의 주가 움직임을 보게 되면 시가가 고가입니다. 네. 그리고 쭉 밀렸다가 종가 무렵에 다시 당겨주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건 전형적인 앞에 고점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장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네. 과거에도 고점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주가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이러한 형태, 왜 기관이나 외국인이 시장이 고점 돌파하면서 새로운 추세대로 만들어지는 지점에서 물량을 다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수 관여 비중이 아주 높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지수를 약간 눌러놓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장 모습이 현재 이러한 그 전체적인 모습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악재 요소에 있어 삼성전자가 못 간다라는 측면보다는 시기적으로 고점을 돌파하는 타이밍에서 삼성전자는 그때 본격적인 시세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이나 또는 다음 주 초 정도에는 삼성전자가 다시 왕의 귀환으로 자리를 매김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오늘까지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럼 현재 시장 상황 보겠습니다. 반도체주들 쪽에서 이수페타 지수도 오늘 네. 장중에 급등이 나왔는데 눈에 띄는 반도체주 한번 몇몇 종목 짚어볼까요? 네, 반도체주를 현재 접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앞서 우리 앵커가 잠깐 그 디램 가격과 낸드 가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체로 소부장 내에서 소재 부품 장비가 순환합니다. 최근까지는 장비단의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주가 움직임에서 아주 두드러진 현상을 보여줬죠. 이제 소재로 넘어갈 겁니다. 왜? 디램 가격이 상승하고요, 낸드 가격도 올라가고요. 기존의 레거시 반도체 업종에서의 캐파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흐름들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첫 번째로의 진행이 되는 소재단, 뭐 솔브레인이라든가 동진 세미콘 같은 종목들이 지금 현재는 주가가 다소 약화된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앞으로 시장에서 움직일 때는 이들 종목들이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에서의 모습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소부장을 내가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소재단에서의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장에서 비교적 반도체 흐름 내에서 소부장 강한 종목은 뭐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이 강하죠. 하지만 주가 모습의 상황을 보게 되면 위에서 밀립니다.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되밀리는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의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최근까지 강했던 뭐 리노공업이라든가 한미반도체의 그 기업 개요와 기업 내재적 가치를 판단해 보게 되면 네. 다른 그 AI와 연동된 흐름이 강하다는 이유보다도 영업 이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40% 이상이거든요. 이건 독점적 시장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종목을 접근함에 있어서 한미반도체나 리노공업이나 등등등 그 장비단의 종목들은 이미 가격이 5만 원,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올라와 있어요. 절대적 가격 수준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으로 이 종목들이 30만 원, 40만 원 가기에는 시장의 유동성 부분이 다소 크지가 않기 때문에 버겁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안 가고 앞으로 갈 종목들, 이러한 흐름 내에서의 종목을 한번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내에서 샘 ISE 같은 종목들은 그 장비 검사단에 있는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이고요. 네. 영업이익률도 20% 이상 되고 지난해 경기가 안 좋았지만 올해부터 회복되는 턴 어라운드 형태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의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올라와 있는 한미반도체, 리노공업 절대적인 가격단이 좀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대표 주제라서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김대중 대표는 개인적으로 후발주를 찾아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샘 CNS를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반도체 과연 왕의 기한으로 삼성전자가 다음 주부터 다시 또 기지개를 켤지 그걸 확인해 보시는 것도 주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추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성장주들도 오늘 모처럼 반등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야기 바로 CPI 우려 해소 속에 바이오를 포함한 성장주들이 부각을 받고 있다라는 거겠죠. 더불어서 지난 거래일에 저희가 짚어드렸던 겁니다. 계속 중국 대륙에 나선 미국. 과연 미국이 이 철강도 건든다, 전기차도 건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당시 전문가께서 바이오를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 주셨거든요. 오늘 적중했습니다. 생물보안법 미국 하원 통과 소식에 바이오주들이 또 한 번 주목을 받고 있고요. 개별적인 단에서는 HLB와 알테오젠이 있는데 HLB는 운명의 날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 FDA가 과연 리보세라닉과 관련해서 1차 치료제 본심사 허가를 해주느냐 마느냐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를 앞두고 HLB 관심 뜨겁고요. 알테오젠은 1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호실적 속에 주가가 오전장에 조금 더 크게 올랐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요. 김대중 대표는 현재 바이오 쪽을 본다면 어떤 투자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혹시 이 중에서의 핵심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있고요. 일단 바이오에 대해서는 긍정적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 뷰. 네, 왜냐하면 올 한 해 동안의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이슈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바이오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그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들일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시장을 선점하고 진행하는 이슈의 주요 포인트이고요. 물론 경기와 관련된 연동된 흐름은 반도체나 기타 산업군에 대해서 나타나겠지만 이슈 선점은 이 두 섹터 흐름이 가져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제가 특히나 이 바이오 섹터에 대한 앞으로 전망치에 대한 긍정적인 뷰를 말씀드린 것이 대기업, 삼성, 현대, 한화, 롯데 같은 그룹들이 그 주요 지난해 12월에 인사이동에 있어서 주요 정책적 부분에서 이제 기업의 3세들이 다 주요한 포지션들을 지난해 인사이동을 통해서 진입을 했죠. 네. 그래서 올 한 해 대기업에서는 우리 그 바이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양하겠다는 측면에서의 어떤 시그널을 보여준 내용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 지난 1, 2, 3월까지 해서 주가 좋았고요. 4, 5월까지 해서 기관화 과정에서 조정 과정이 일부 진행됐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 것이냐. 여기 앞에 다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이전에 움직였던 바이오 내에서 아주 강했던 종목들, 알테오자라든가 HLB라든가 삼천당 같은 제약들이 다시 가는 흐름들이 만들어질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에 대해서 재투자 또는 신규로 진입하신다고 한다면 물론 새로운 종목이 바닥을 다시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네. 기존에 검증되고 기존의 재료 가치를 가지고 있는 종목 내에서 선정을 할 때 이 세 종목 내에서 차별화된 내용으로 선정을 하시는 게 좀 더 확인되고 유효적절한
흐름에서의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테오젠이라던가 삼천당제약 그리고 HLB 이야기도 언급해 주셨는데 HLB 한번 주가 간단하게 볼게요. 오늘 3% 상승으로 시작해서 장중에 13% 넘는 급등을 보였다가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하는 그런 우려감 때문일까요? 혹은 차익 실현 때문에 윗꼬리가 길게 달려 있습니다. 1.9%만 상승하고 있는 현 상황. 곧 있으면 FDA에서 발표를 할 수밖에 없는데 김대중 대표님, 네. 우리가 통과할 거다 안 할 거다를 미리 점쳐볼 수는 없고 그렇죠. 그래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그 확률 싸움을 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시장에서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물론 이제 가능성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능성 이후에 승인이 됐을 때의 상황을 우리가 판단해 보게 되면 국내에서 FDA 신약 관련해서 승인을 받은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제 기억은 한 두세 번 정도 있습니다. 녹십자하고 셀트리온이죠. 그럼 셀트리온 주가가 승인 이후에 어떤 형태로의 주가 움직임을 판단했는지 과거 주가 흐름을 우리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지난해 연말에 FDA 승인했죠. 물론 FDA 승인이 많이 나긴 하는데 신약과 관련된 부분이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셀트리온 주가가 지난 연말에 그 신약 승인 나면서 13만 원, 12만 원 이 수준에서 24만 원까지 연일 상승을 보여주며 주가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HLB가 이번에 승인이 났을 때는 단기적으로 하루 차에서의 그 이슈로의 주가 반응이 아닐 거고 계속 올라간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을 해야 될 거고요. 승인이 안 났다라고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재료적 가치가 굉장히 많은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인이 안 났을 경우에도 주가가 일시적인 흔들림이 나오더라도 여기에 대한 뇌동하지 말자. 흐름은 전체적으로 우상향하는 패턴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건 어떠하시지? 제 개인적으로 투자에 대한 제 성향에서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HLB 혹시나 이제 세론을 걱정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셀트리온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 오히려 통과 이후에 주가가 크게 올랐다라는 거를 우리는 염두에 보겠고요. 계속 긍정적인 뷰로 바이오 바라보고 계시는데 네. 여기 안에서 세 가지 종목을 압축하자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도 조금 더 기대되는 후발주 하나를 뽑아보자면 그 중에서 저는 알테오젠을 보는데요. 알테오젠이요? 알테오젠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네. 한다면 우리가 FDA 승인과 관련된 내용을 오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유한양행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한양행도 FDA 신청을 했고요. 연말 즈음에 승인 여부가 판가름이 될 겁니다. 시간은 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FDA 관련된 이슈로의 지금 현재 주가 형태가 진행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고자 하신다면 유한여행 같은 종목들, 그리고 나는 좀 공격적이다라고 한다면 알테오젠 같은 종목에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도 눈여겨볼 수 있고요. 가격이 좀 부담된다면은 유한양행도 같이 눈여겨보자. FDA 관련해서 심사 통과 관련해서 이슈들 여러분들 꼭 한번 챙겨보세요. 지금까지 김대중 대표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